여러분, 무선 인터넷 많이 사용하시죠? 우리 곁에 있는 뗄래야는 뗄 수 없는 존재일 텐데요. 와이파이, 5G, 4G, 3G 등등이 그 예시인데 요즘은 사실상 이 3개 정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최근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5G겠죠. 4G에 비해서 요금이 너무 비싸다, 속도는 또 왜 이렇게 느리냐, 이거 통신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건 맞냐 라는 불만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5G 기준 이동통신 3사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약 960Mbps/s인데 이론상 최대 속도가 20Gbps/s인 걸 감안하면 30분의 1 나올까 말까 한 수준인 거죠. 이것도 서울 기준으로 그런 거니까 수도권만 가도 훨씬 더 느릴 겁니다. 5G 말고 4G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느린 평균 150Mbps, 집에서 많이 쓰는 와이파이는 100Mbps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속도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무선 인터넷의 단점을 보완해서요, 앞에서 말한 속도를 비롯해서 보안, 비용 등 훨씬 더 나아진 무선 접속 장치인 라이파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파이, 이름이 와이파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둘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와이파이의 최대 문제점으로 꼽히는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보안 취약입니다. 최근에 화이트 해커라는 직업이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공공 와이파이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 입니다. 와이파이는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정 범위 내에 있는 디바이스들이 와이파이 중계기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공격한다고 해요. 대충 스누핑과 같은 걸 통해 단말기의 취약점을 알아내서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송하고 받는 모든 정보를 도청하듯이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섬뜩하죠? 그리고 와이파이를 켜두면 무선랜에 자동으로 접속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커가 설정한 특정한 와이파이로 유도해서 해킹을 하는 수법도 있다고 해요. 특히 공공 와이파이는 아무 없이 접속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유의해야 하는 거죠. 실제로 공공 와이파이 10개 중 4개는 보안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고스란히 해킹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공공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가정집 와이파이도 손쉽게 해킹 가능하다는 기사도 있고 그래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주파수 대역의 한계입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우리나라 통신사 3사가 통신 주파수를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는 기사인데 결국에는 주파수 대역이 부족해서 한정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두 가지의 와이파이 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2.4GHz 그리고 5GHz인데 와이파이를 잡다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이제 슬슬 대체제를 찾아야 할 시점에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실상 가장 불편한 거죠. 바로 무선 접속 장치 근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방문을 닫고 있으면 문이 여러 개일수록 많이 끊기고 느려지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와이파이의 한계여서 아직까지 직접적인 해결 방안은 안 나오고 있죠. 방문 같은 전파를 막는 물체가 있다면 5GHz보다는 2.4GHz를 쓰는 게 낫다는 말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와이파이의 단점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3개의 단점을 모두 보완한 통신 기술이 바로 라이파이입니다. 라이파이는 라이트 피델리티의 줄임말로 빛의 파장을 이용해 전파가 아닌 불빛에 디지털 정보를 실어 보내는 기술입니다. 맨 앞부분에 무선 인터넷의 속도를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무선 인터넷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라이파이는 2011년에 개발에 성공하였고 2013년 말에는 10Gbps/s의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의 원리가 뭐냐? 바로 모스보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LED 조명을 초당 수만 번씩 깜빡이게 하여 모스보어처럼 통신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법으로 보자면 빛을 점등하면 1, 빛을 막으면 0,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와이파이의 대표적인 단점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이 3가지였죠. 일단 보안 문제, 이거는 깔끔히 해결되는 게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는 확산성이 강하고 라이파이는 직진성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라이파이는 제한된 구역에만 신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누출될 위험은 적은 편이죠. 그리고 라이파이는 빛을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LED와 같은 빛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만 해도 정보 노출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와이파이의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주파수 대역의 한계였죠. 그런데 라이파이는 우리가 쓰고 있는 것보다 약 1만 배나 넓은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대충 이렇다고 하는데 이야, 무슨 테라 단위가 나오네.
와이파이의 마지막 단점이 바로 무선 접속 장치 근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거였죠. 그런데 라이파이는 이런 걱정을 한시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 조명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현재 비행기에서는 주파수 혼선 등의 이유로 와이파이의 사용을 막고 있는데요. 라이파이를 사용한다면 비행기에서도, 아니면 바다 밑에 있는 해저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겠죠. 아니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데이터나 와이파이 없이도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요. 이런 것들 말고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통신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1년간 사용하는 주파수의 경매 가격이 1조 원이 넘는데요. LED 등 조명을 이용하면 주파수 사용이 필요 없어지니 상대적으로 통신 비용이 저렴해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전력 소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아주 꿀이겠죠. 하지만 장점이 있는 대신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예상하셨겠지만 불빛이 없는 공간에서는 사용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불 다 끄고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고 하잖아요. 이런 건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밖에서는 햇빛의 직사광선의 영향으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현재 이런 단점들을 장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밖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니 보안의 장점을 두각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와이파이를 뛰어넘는 존재 라이파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은 기술 자체가 초기 단계이다 보니 우리가 실제로 쓰게 될 날은 좀 멀리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더 편리하고 빠른 통신 기술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봅시다. 안녕.